김시용 선수 잽 좋습니다. 네. 김시용 선수 레프트는 참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복싱 마블 복싱 스퀘어 관장 김시용입니다. 오늘은 제 주특기인 그리고 복싱을 복싱답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잽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잽 싸움으로는 거의 접은 적이 없어요. 제가 가진 잽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길더라도 다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복싱 스탠스대로 서게 되면 앞손과 뒷손이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상대방과 가깝게 있는 앞손으로 제일 멀리 그리고 제일 빠르게 칠 수 있는 주먹이 바로 잽입니다. 잽은 상대와 거리를 측정하는 데도 쓰이고 또 공격의 선봉장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도 유용하게 쓰이고요. 들어오는 상대방을 저지한다거나 아니면 페이크 모션으로도 유용합니다. 또 때로는 강한 스트레이트성 잽으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얼굴뿐 아니라 바디도 쉽게 칠 수 있는 주먹입니다. 체육관에 가게 되면 맨 처음으로 배워서 치게 되는 펀치 또한 잽인데요. 아쉽게도 정해진 리듬과 반복해서 뻗기만 하는 주먹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초보자일수록 앞손보다는 익숙하고 강한 뒷손으로 상대방을 세게 때리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링에 오르기 전에 여러가지 잽을 익혀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복싱답게 스파링을 할 수 있기에 잽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잽을 치는 자세와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하게 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잽을 이제 시합이나 스파링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스파링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초보자들은 막싸움을 하기 마련인데 앞손을 잘 쓰게 되면 스파링 할 때도 훨씬 좀 우아하게 스파링을 할 수 있고요. 왼손으로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이 있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경기들 보면 판정승하고 나면 이제 포스트 인터뷰에서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기가 박스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박스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레프트, 그 중에서도 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 끝날 수도 있고 좀 여러 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끝까지 길더라도 다 보시고 나면 분명히 복싱하는데, 스파링하는 데 있어서 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잽을 치는 법과 그 잽을 연습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체육관에 맨 처음 가게 되면 거의 다 대부분 잽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잽을 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 이제 스텝이랑 리듬감을 익히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실전에서는 진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는 진짜 움직이는 상대방을 실전 게임에서 실제로 맞출 수 있는 잽,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잽을 치는 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어깨에 힘을 완전히 빼셔야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잽이 느려지고 또 경직되기 때문에 양쪽 어깨에 모두 힘을 다 빼고 준비할 때는 이렇게 출렁출렁 어깨가 되는 경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잽을 칠 때는 팔을 접었다가 피는 힘을 빼세요. 완전히 빼고 그냥 어깨에 힘 빠진 상태에서 주먹도 꽉 주먹을 쥐시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먹에도 힘을 빼고 가볍게 던져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이때 중요한 거는 팔만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아니라 어깨에 힘을 빼고 몸통을 살짝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 잽을 더 치기가 편해요. 그리고 발도 같이 일치시키면 더 좋고요. 잽을 던지는데 이때 팁을 드리자면, 힘을 뺀 상태에서 이 팔에 힘을 주고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팔꿈치까지 다 던진다는 생각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팔꿈치 채로 그냥 던지고 데려온다는 생각으로 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무조건 앞손이 일치가 돼야 돼요. 잽이 나갈 때 팔만 나가는 게 아니라 발이 같이 나가셔야 됩니다. 발이 같이 이렇게 나가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몸통의 짧은 회전 주기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도 더 세지고요. 왼발이랑 왼손이랑 동시에. 그래서 상대방이랑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서 잽만 치고 빠질 때는 뒷발 안 움직여도 되고요. 왼발만 치고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연타를 치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뒷발이 쫓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한 발만 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왼손과 왼발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상대방을 딱 때리는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 세 번째로는요. 자, 예비 동작이 없어야 돼요. 예비 동작.
잽을 치는데 갑자기 나가야지 상대방이 맞지. 치기 전에 이렇게 초보자들처럼 막 한번 이렇게 움직였다가 친다든가, 아니면 손을 한번 떨고 친다든가, 네, 손을 떨고 친다든가, 아니면 어깨를 뒤로 빼서 세게 치려고 왼쪽 어깨를 뒤로 빼서 이렇게 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잽이 나가면 상대방이 다 예상이 가능하겠죠. 주먹이 아무것도 예상 못하는 상태에서, 예비 동작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가줘야지 상대방이 막기가 어렵지. 나 이거 때릴 거야 하고 사인을 주고 때리면 다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비 동작이 없이 깔끔한 동작으로, 물론 일부러 페이크를 주는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초보자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손을 접었다 피거나 어깨를 빼거나 아니면 한번 손을 흔들고 치거나, 이런 예비 동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잽을 쳐줘야지 상대방을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반드시 오른손 가드를 잽을 칠 때 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초보자들이 잽을 치는 거를 많이 보면 연습할 때는 이렇게 잘 쳐요. 근데 스파링하러 올라가면 이렇게 활을 쏘듯이 뒷손을 당기면서 맞추려는 마음이 강하니까 당기면서 치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손을 반드시 얼굴 앞에 위치를 해주셔야 돼요. 상대방이랑 대치 중에서 실제로 같이 잽을 치게 되면 한 명은 손을 올리고 치고 저는 잽을 벌리면서 때린다고 치면 예, 저는 상대방 가드에 잽이 걸리지만 벌어지면서 때리게 되면 저는 얼굴에 맞게 돼요. 그러니까 볼로프킹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되게 많아요. 상대방의 잽을 나오는 걸 잡은 다음에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반드시 잡은 다음에 치지 않더라도 얼굴 앞에 있으면 치더라도 상대방 잽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오른눈 앞에 오른손이 보여야 돼요. 이게 잽이 아무리 가드를 나는 잘 올린다고 올리는데 옆에다 올리고 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옆에다 올리고 치게 되면, 옆에다 올리고 쳐도 똑같이 상대방 주먹이 나오면 얼굴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얼굴 앞에 내 눈에 오른손이 보이도록 위치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연습할 때 수건이나 아니면 글러브를 어차피 잽 칠 거니까 왼손만 끼고요. 샌드백 칠 때, 그럴 때 글러브나 아니면 수건 같은 거를 겨드랑이에 끼우세요. 이렇게 끼운 다음에 안 떨어지게 딱 잡아놓고 손이 얼굴 앞에 보이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오른손 가드가 떨어지지 않는 습관을 딱 들이는데 아주 좋을 겁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로는 어깨까지 사용해서 잽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잽을 그냥 가볍게 던지는 잽도 있겠지만 강하게 스트레이트처럼 쭉 집어넣는 잽을 칠 때는 어깨를 반드시 같이 써줘야 돼요. 그 상대방이랑 이렇게 잽을 칠 때 제가 상대방을 맞추려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어깨를 쓰지 않고 치면 주먹이 여기까지 나갑니다. 여기까지. 근데 제가 여기서 어깨를 쳐서 밀어넣으면 주먹의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팔만 치면 이만큼, 어깨를 넣으면 이만큼. 그래서 상대방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파워가 어깨를, 흔히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잽을 세로로 치냐 가로로 치냐 그러는데, 어깨를 집어넣으려면 세로로 나가더라도 마지막에 어깨를 쭉 집어넣게 되면 주먹이 가로로 바뀌어요. 근데 세로가 뭐 스피드는 빨라도 확실하게 가로로 때리는 주먹이 파워가 더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한 스티프 잽을 칠 때는 이 발이랑 같이 쭉 집어넣어가지고 어깨까지 같이 넣어주는 게 좋고요. 또 어깨를 같이 때리게 되면 약간 또 좋은 점이, 상대방이 받아치려는 상대방이 있는데 제가 잽을 치면 걸어가지고 상대방이 칠 때도 제가 어깨를 쳐가지고 딱 집어넣게 되면 어깨가 제 턱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치는 주먹도 일단 제 가장 위험한 턱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를 이용해서 쭉 밀어서 턱을 숨기면서 잽을 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잽이 아니라 뒤로 빠지면서도 잽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격을 하려고 들어올 때, 상대방이 예를 들어 훅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데 저는 빠지면서 빠르게 저지시킬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때리려다가도 얼굴에 잽을 한 대 맞으면 주먹이 세게 못 나와요. 맞으면서 이렇게 되면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시키는데도 백스텝 하면서 잽을 칠 수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 가면서 잽을 했으니까 뒤로 빠지면서도 잽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잽을 공중에서 이렇게 때리면 힘이 하나도 안 실려요. 그래서 백스텝 할 때는 발이 땅에 닿는 순간에 가격이 딱 될 수 있게, 왼발이 뒤로 빠지면서 닿는 순간에 때릴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앞으로 가는 거랑 이제 섞어서 저는 어떻게 연습했냐, 오른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드를 오른눈에 딱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스텝을 띄고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빠르게 잽을 해줍니다. 뒤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섀도우 복싱 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잽을 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바디잽입니다. 바디잽. 자, 상대방이랑 이제 잽을 얼굴에다가만 치는 게 아니라 밑에 바디 쪽에도 잽을 넣어주면 상대방이 이제 수비하는 포인트가 두 군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헷갈리겠죠. 바디잽을 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치고 빨리 빠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데미지를 매기는 잽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얼마 전에 찰로 시합 보면 바디잽 맞고 KO로 끝난 것도 있거든요. 이때는 바디잽을 집어넣는데 그냥 다 끊어치듯이 그냥 맞추고 나오는 게 아니라 쭉 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카운터를 친다고 이렇게 오른손을 때리더라도 밀리면서 저를 못 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왼발을 깊숙이 집어넣어서 허리를 숙여서 밀어주는 잽을 반드시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받아칠 수가 있어요. 이게 스트레이트나 뭐 이런 바디잽 들어오는 경우는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받아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서 이렇게 한번 받아쳐보세요. 자, 서서 이렇게 들어가면 맞아요, 분명히. 얼굴에다 잽 치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얼굴에 맞겠죠? 그러면 허리를 앞으로 이제 인사하듯이 이렇게 숙여서 치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중심을 약간 뒤에다 두고 있다가 인사하듯이 앞으로 숙이면서 들어가서 잽을 공격하고 나옵니다. 백스텝은 빠르게 잽 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디잽을 연습해 주시면 그냥 바디잽으로 데미지도 줄 수 있지만 뭐 얼굴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이 헷갈리게 돼서 더 좋은 면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얼굴로 치는 잽 연습하는 건 동시에 중간에 한 번씩 바디에 넣는 잽을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잽을 치는 방법이랑 이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 잽, 여태까지 연습한 잽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